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람다식을 다른 함수의 매개 변수로 사용하는 고차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람다식의 장점, 그리고 코틀린의 콜 바이 밸류밖에 없다라는 내용,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게 13강째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는 제가 계속 써서 이제 따로 이제 만들 거고요. 그리고 인텔리제이에서 실습한 내용은 그대로 그 프랙티스 이제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그대로 쓸 건데, 지금 내용이 아직 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위에 쟁위에 올라가서 요거를 함수형 프로그래밍 다시 1로 제가 바꿀게요. 왜냐하면 30강 가까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20강을 지금 넘어버리면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나눌게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봤죠? 요거 했고, 그죠? 그리고 했고, 그리고 요거 했고, 그죠? 요까지 했다, 그죠? 지난 시간에,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고차 함수를 호출하는데 뭐예요? 여기에 먼저 람다가 지금 현재 함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람다를 먼저 호출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들을 다 드렸고, 왜 그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죠. 자, 근데 이거와 비교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름으로 람다식을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람다식의 이름이 인자로 전달될 때 실행되지 않고 실제로 호출될 때 실행되도록 하면 어떨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자, 앞의 내용에서는 분명히 람다를 호출할 때 분명히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함수 기호인 갈로, 소갈로가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리절트에다가 call by name을 호출하는데 이 값이 함수 호출이 아니죠, 지금 현재. 그냥 매개 변수 인자 값으로 이거를 줬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안에 있는 게 other 람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먼저 call by name을 먼저 호출을 하고, 여기에 매개 변수 other 람다는 어떻게 돼 있어요? other 람다라는 것은 이와 같이 매개 변수가 없고 리턴 타입이 불리는 형태예요. 그죠? 그리고 반환값은 true고요. 그래서 일로 가서 매개 변수에 이놈이 들어가죠. 그죠? 맞나요? 동일하죠. 그죠? 그래서 이 B라는 놈에 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B가 지금 람다식으로 되어 있어서 얘도 람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리턴 타입 불린하고 그 다음에 프린트 ln에서 얘를 먼저 찍죠. call by name. 그죠? 이해 가요? 예. 그리고 나서 리턴 값을 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보니까 리턴 b에서 이 람다식을 가지고 있는, 즉 아더 람다를 호출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아더 람다를
여기에서 이제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리고 나서 프린트 ln에서 other lambda라고 펑션 찍고 그 다음에 true를 얘가 리턴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값은 리절트에 이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언제 사용하냐 하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앞에 거는 바로 즉시 실행을 해서 그 값을 가져오는 거였고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호출할 때만 얘가 실행이 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을 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입력한 코드와 거의 동일해 보이지만 람다식의 이름을 callByName 함수에서 호출하는 점이 다르다. 즉 이거는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아더람다라는 이름을 B에다가 준 거예요. B에다가. 그죠? 근데 B 보니까 람다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callby name 함수의 매개 변수 B는 람다식으로 자료형으로 선언되었다. 그죠? 그래서 다시 그림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앞에 거와 지금 현재 거와 비교를 해보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시 그림을 통해서 앞에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파악을 해볼 텐데요. 맨 처음 어찌됐든 저찌됐든 간에 callbyName에 아더람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callbyName이 호출이 되는데 매개 변수 여기에 B가 있다.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매개 변수가 아더람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람다식 자체가 매개 변수 여기에 복사가 되죠. 그죠? 예. 복사가 되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callby 펑션을 찍고 그 다음에 B에 지금 이 아더람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아더람다를 이거를 아더람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게 형태가 동일해야 되겠죠. 동일하지 않으면 틀린 값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람다식이 이렇게 호출이 돼서 불린 타입으로 리턴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other람다 펑션 찍고 그 다음에 뭐예요? true를 반환을 하죠. 이 함수가 먼저 호출이 되니까 이거의 결과가 바로 true가 되는 거죠. 맞나요? true가 돼서 얘가 return true에서 1로 result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좀 어렵다 그죠? 예. 뭐 처음부터 쉬울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는 조금씩은 감이 오셔야 될 것 같네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또 해보겠지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게 이제 고차 함수다 보니까 좀 힘들어요. 예. 자, 그래서 여튼 callbyName 함수가 callbyValue 함수와 다른 점은 뭐였어요? 매개 변수 B가 람다식 자료형으로 선언되어 있다라는 것이다. 그죠? 요게 callbyName은 매개 변수 B가 지금 현재 람다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에 맞는 람다식을 매개 변수로 던져줬단 말이에요. 똑같잖아요. 그죠? 예. 따라서 1번처럼 요거 그죠? 아더람다식 이름이
자체가 call by name의 함수의 인자로 넣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람다식 자체가 매개 변수 b의 복사가 됐죠. 그죠? 복사가 됐고, 그 다음에 사용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b를 내가 뭐 하지 않든 뭐 여기에 람다식이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굳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람다식은 결코 실행되지 않겠죠. 맞나요? 예. 그래서 전까지는 람다식은 실행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처럼 함수 형태로 호출해야 비로소 람다식이 이제 여기서 2번에서 b가 람다식이니까 얘가 바로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other 람다 하고 요렇게 소갈로 붙인 거랑 동일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람다식이 호출이 됐어요. 그죠? 예. 그리고 나서 뭐예요? 람다식이 실행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름이 전달된 시점이 아니라 call by name 함수 여기에서 함수 블럭에서 b라는 람다식 익명 함수가 호출에 의해서 실행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안드로이드 할 때도 많이 쓰는데 이것을 잘 활용을 하면 상황에 맞춰 즉시 실행할 필요가 없는 코드를 작성하는 경우 이름에 의한 호출 방법을 통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호출하고 싶을 때 호출을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 때만 람다식이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어가 가능할 때 제어를 가능하게끔 만들어 줄 때 우리가 네임으로 즉 이름으로 람다식을 호출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실까요? 예, 좀 어렵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한번 더 살펴보면 되겠죠. 그쵸?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다른 함수의 참조에 의한 일반 함수를 호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도 또 새로운 개념이 좀 나오는데요. 자, 한번 보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람다식을 매개 변수로 선언해서 람다식 자체를 호출도 해보고 람다 이름으로 호출을 해보는 경우를 살펴봤죠. 그죠? 그러면 이제 람다식이 아닌 일반 함수를 또 다른 함수의 인자에서 호출하는 고차 함수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잘 알아요. sum이라는 람다식이고 얘는 리턴 타입 처리 과정이 x 플러스 y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덧셈을 하는 평범한 그냥 일반적인 함수예요. 그죠? 맞습니까? 예. 그냥 이건 일반 함수예요. 맞죠? 예. 이것을 고차 함수인 펑크페럼을 호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펑크페럼하고 매개변수값 3과 2를 던지고 썸을 이렇게 던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펑크페럼을 한번 보세요. 펑크페럼은 int 해서 람다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썸은 일반 함수지 람다식이 아니죠. 그럼 오류가 난단 말이에요. 람다식이 아니기 때문에. 맞나요? 그러면 이거 호출 안 되겠다. 그죠?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근데 여기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sum 함수는 람다식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이름으로 호출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람다식이 매개 변수로 받고 있는데 이거는 일반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넣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지만 sum과 펑크페럼 함수의 매개 변수 C의 선언부 구조를 보면 인자수와 자료형의 개수가 일단은 동일하죠. 이거는 동일해요. 자료형의 인자수와 자료형의 개수는 동일하다 이거예요. 그죠? 예. 이때는 다음과 같이 콜론 2개 요거를 써서 기호를 함수 이름 앞에 어디 sum 이름 앞에 사용해 소괄호와 그리고 소괄호와 인자를 생략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일반 함수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펑크페럼을 이렇게 호출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A와 B가 호출이 되고 결국에는 C라는 람다식이 실행이 되죠. 그죠? 근데 얘는 int에서 int 하는데 이 값이 즉슨 sum은 이거니까 2개가 플러스가 돼서 이 펑크페럼을 받는 값이 int 타입으로 우리가 받아주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출력을 해보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요거 콜론 2개.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죠. 인자수와 자료형의 개수가 동일할 때.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 sum이라는 함수를 참조하는 거예요. 참조. 그래서 여기에 이 함수를 내가 참조하겠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5가 나오겠죠. 그죠? 자꾸 새로운 개념이 나오고 하니 여러분들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만 끝이 아니잖아요. 제가 자꾸 이렇게 치열업을 하는 이유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뭐라도 해야 뭐가 변하죠. 맞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 장 한번 볼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제를 작성해서 실행을 한번 해봅시다. 자, 발해서 레스 1에다가 펑크페럼에서 3, 2 그리고 일반 함수인 sum 일반 함수다 그죠? 얘를 참조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얘는 우리가 참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sum에서 3과 2를 주고 그리고 펑크페럼을 호출한 거죠. 얘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얘를 호출했고 여기에서 C가 뭐예요? sum 함수를 참조하고 있죠. 그죠? 참조하고 있어서 얘는 C는 결과가 5가 되죠. 그래서 리턴에서 5가 리턴이 되면 레스1에 5가 리턴이 되어서 찍어보니까 5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hello 함수를 호출했는데 인자값이 참조를 하려고 하니까 텍스트라는 일반 함수겠죠. 이것도 그죠? 그래서 일반 함수예요. 그죠? 근데 내가 여기에 뭐예요? 매개 변수를 주지 않았다. 그죠? 맞습니까?
인자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내가 참조만 딱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참조만 딱 하니까 요렇게 돼서 얘는 하이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A, B는 안 넘어왔어요. 그죠? 값이 안 넘어왔잖아. 그리고 나서 이 hello 함수는 이거를 참조해서 내려가죠. 여기로 가죠. 그러면 뭐예요? 바디 부분을 보십시오. 바디 부분을 보니까 이 참조했던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게끔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죠? 예, 이 람다식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리턴 타입은 없고요. 그리고 나서 바디에서 두 개의 인자값을 바디라는 이놈을 통해서 호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를 합쳐서 스트링으로 나오겠죠. 근데 단 텍스트에 참조를 했으니까 얘가 리턴을 할 때 하이를 리턴을 할 때가 아니라 하이를 일단 먼저 찍겠죠. 그죠? 참조를 하니까 AB는 안 넘어왔고, 그래서 내가 여기에다가 보니까 이제 이거를 프린트 ln으로 해서 람다식 얘를 바디를 호출해서 하이가 먼저 여기서 찍히고, 그 다음에 hello를 합쳐서 하이하고 뭐예요? hello world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에는 일반 변수죠. like lambda라는 변수예요. 여기에다가 일반 변수의 함수 sum 이놈을 지금 할당을 한 거예요. 그죠? 맞습니까? 값처럼 할당을 하고 프린트 ln에서 like lambda를 호출을 했죠. 그죠? like lambda가 어디 있습니까? like lambda가 안 보인다. 그죠? like 여기 이거죠. like lambda를 호출을 얘 거를 했어요. 근데 얘는 지금 이 일반 함수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like lambda를 찍으면 6 들어가서 결국에는 더해서 12가 출력이 된다라는 거. 머리 아파 죽겠다. 그죠? 예. 근데 어쩌겠어요. 배워야지. 그죠? 예.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펑크 패럼 이거는 뭐예요? 인자가 3과 2 그리고 sum에 전달되며, 그죠? 그리고 결과값으로 5를 반환한다라는 거 알아요, 이제는. 그죠? 우리 이제는 얘가 펑크 패럼을 호출할 때 이렇게 참조를 하니까 이거를 호출할 때 펑크 패럼을 호출할 때 3과 2가 여기에 복사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C는 sum을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5가 C가 뭐예요? sum을 참조하고 있으니까 A와 B를 던지니 이거는 비로소 뭐예요? 더해서 5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2번에 hello 요거 그죠? hello는 반환값도 없고 그리고 인수도 없어요. hello 함수 선언부에 body 함수와 함수의 인자로 전달한 두 개의 문자열이 하이와 결합이 되어서 출력이 되어진 거고요. 설명드렸죠, 그죠? 예.
3번은 변수에다가 sum 함수를 참조하는 거죠. 그죠? 할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66을 주니까 당연히 뭐예요? 12가 출력이 된 거죠. 맞습니까? 예. 이거 지금 계속 우리가 앞에서 람다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람다는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될 때까지 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 이 람다식을 모르면 안 돼요. 현대 프로그램에서는 제가 함수형 프로그래밍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더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맞죠? 예.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콜론 두 개짜리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헬로우에서 우리가 하면 이거는 텍스트라는 함수를 참조하는 기호예요. 그리고 헬로우에서 소괄호를 쳤죠. 그리고 나서 AB 하고 텍스트 AB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A와 B 인자 값을 가지고 텍스트 함수를 람다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들어서 텍스트를 호출하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텍스트를 얘를 이제 호출하니까 인자 값으로 우리가 만약에 hi 뭐 hello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출력이 돼요? 그쵸? hi hello라고 출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역시 소괄호를 생략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위에 세 가지 표현은 모두 동일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따라서 매개 변수와 인자 구조가 동일한 경우, 매개 변수와 인자 구조가 동일한 경우에요. 람다식을 표현법이 간략화된 함수 참조 기호인 콜론을 사용하면 좀 더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 갈 리가 없죠, 그죠? 예.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기호 콜론 두 개는 함수를 일반 함수를 참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셋 다가 다 동일한 결과를 출력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 헬로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이 헬로우 같은 경우는 텍스트 함수를 참조를 하고 스트링 두 개를 줬잖아요. 그죠? 두 개 주고 스트링을 반환하니까 헬로우 월드가 나온 게 맞죠? 이거는 여기에서 하이 헬로우 월드가 나왔고 그리고 헬로우에서 AB 하고 람다식 이렇게 지정을 했다. 그러면 뭐예요? 람다식이 여기에 헬로우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나요 이거?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는 두 번째 거는 이거잖아요. 헬로우 해서 여기에다가 뭡니까? 이렇게 해서 A, B,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람다식을 이렇게 텍스트하고 여기에다가 A와 B를 이렇게 줬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헬로우를 호출하기 전에 A와 B
텍스트 AB를 이렇게 AB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A와 B가 뭔지 몰라. 그래서 텍스트 이놈을 쭉 가서 보니까 아하, 람다식이 여기 있네. 그죠? 람다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람다식을 매개 변수로 가지고 그 값이 A와 B가 스트링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body를 호출을 하면 hello world, 그쵸? hi hello world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뭐 그냥 소갈로를 생략을 해도 된다라는 것이죠. 어렵나요? 어렵겠죠. 안 어려우면 신이죠, 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하나 해서 따라가 보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값이 어떻게 변해져 나가는지, 어떻게 호출이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다시 1이라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죠? 예, 그 강의에서의 마지막 이론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실습을 좀 더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실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다시 2에서 계속 내용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준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